어머니, 실종 신고는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트램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홍콩 트램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며느리는 차창 너머로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여권도 핸드폰도 지갑도 모두 며느리 가방 안이었습니다. 낯선 거리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간판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녀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요. 한비서 당장 전용기 띄워요.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를 낯선 나라에 버리고 간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전용기를 띄울 수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 한 해 건강과 평안 그리고 작은 행복들이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12월 초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조용한 빌라 2층 68살의 강윤희는 중소유통회사 윤성 상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회사를 꾸려왔고 외아들 강도윤은 그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알고 있는 윤희의 재산은 수십억 원 정도,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수준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윤희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박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32살 3년 전 윤희의 아들 도윤과 결혼했습니다. 전 호텔 직원 출신으로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죠. 윤희는 며느리가 집안일을 힘들어하는 걸 알고 대부분의 일을 직접 했습니다. 민서는 쇼핑백 2개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윤희가 책에서 눈을 떼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쇼핑 갔었어? 뭐 샀어? 윤희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옷이요. 어머님,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푹 쉬어. 민서는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췄는데 요즘 들어 민서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오후 6시쯤이었어요. 윤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민서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수아야. 민서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윤희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시어머니만 없으면 윤성 상사 재산 다 내 거잖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칼을 쥔 손이 가만히 굳어버렸습니다. 도윤 씨는 내 말이면 다 들어. 어머니만 없으면 회사도 집도 전부 내 이름으로 넘길 수 있어. 민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참아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 민서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부엌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 윤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서가 그냥 투정 부리는 거겠죠. 시어머니랑 사는 게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요. 윤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민서가 힘들어할까봐
집안일도 윤희가 다 했고 아들과 다툴까봐 조심스럽게 대했죠. 그런데 윤희는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저녁 8시 아들 강도윤이 퇴근했습니다. 도윤은 36살 윤성 상사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순진하고 착한 성격으로 아내 민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었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윤희가 거실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어요. 응, 힘들었지? 어서 씻고 저녁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갈비찜이요? 준비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윤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가서 씻어. 도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나왔어. 도윤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갈비찜 하셨대. 오빠 좋아하는 거.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어요. 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까 들은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괜찮아.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일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윤희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눈빛은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 들었겠지. 윤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윤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넌 가서 쉬어.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윤희는 혼자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윤희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긴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혼자였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윤희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왔을 때 윤희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민서를 볼 때마다 그날 통화 내용이 떠올랐죠. 그래도 윤희는 며느리에게 예전처럼 대했어요.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새해에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윤희가 민서를 바라봤어요. 응? 새해?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새해 소원 같은 거요. 가고 싶은 데 있으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심일까? 하지만 민서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글쎄. 해외여행이나 가볼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홍콩은 어때? 예전에 남편이랑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 민서가 말했습니다. 홍콩 좋죠? 제가 알아볼게요. 윤희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거였나 봐.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여행을 제안한 게 정말 기뻤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민서랑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윤희는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몰랐어요. 그 여행이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믿은 선택이 될 줄은요. 홍콩 여행 이야기가 나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윤희는 회사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윤성 상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작은 빌딩 3층에 자리한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거래 규모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회사였죠. 민서야, 나 회사 갔다 올게. 윤희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다녀오세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윤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희가 웃으며 답했어요. 응, 모두 수고하세요. 윤희는 사무실 안쪽의 대표실로 들어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와 거래처, 계약서 등이 쌓여 있었어요. 오전 내내 업무를 보다가 점심때쯤 윤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민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서가 나간 후 윤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서는 친구 정수아를 만났습니다. 수아는 민서와 대학 동기였어요. 둘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서야, 오랜만이야. 수아가 민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랜만이지. 두 사람은 커피를 시키고 한동안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민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수아야, 나 이번 달 말에 시어머니랑 홍콩 간다. 수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너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거 처음 아니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시어머니가 가고 싶다고 하셔서. 수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효도 여행 좋잖아. 시어머니 기분도 좋아지실 거고. 민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근데 말이야. 홍콩 같은 데는 뭐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잖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잠깐 민서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수아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좀 걱정돼서.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 6시쯤 민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민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윤희가 거실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래, 친구 잘 만났어? 네,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민서가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어머님 쉬세요.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응? 내가?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소파에서 쉬세요. 윤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서가 점점 변하고 있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 퇴근해서 함께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요리했어?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어머님한테 항상 죄송했거든. 이제부턴 제가 좀 더 도울게. 윤희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민서야. 맛있겠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윤희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태도는 계속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윤희에게 커피를 타다 주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고마워. 민서가 윤희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홍콩 여행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세요. 윤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도 되겠어? 혼자 다 준비하기 힘들 텐데. 민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다 알아볼게요. 항공권도 호텔도. 윤희는 그 말에 감동했어요. 고마워, 민서야. 정말. 민서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제대로 모셔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역시 내가 오해했구나. 민서는 좋은 애야.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 회사에 나가 업무를 봤어요.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민서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그럭저럭. 바쁘긴 한데 괜찮아. 민서는 여행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고 홍콩 관광지 정보를 모았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민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해야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희는 자기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남편과 함께 홍콩에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못 간 곳을 내가 다녀올게. 윤희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윤희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태준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한 비서,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받았습니다. 한태준은 51살, 20년 동안 윤희를 보좌해온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그는 윤희의 진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대표님, 홍콩 여행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응, 며느리가 모시고 간다고 해서. 윤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해외에선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일도 있으니까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태준 씨. 며느리가 잘 챙겨줄 거예요. 요즘 민서가 많이 달라졌어요. 태준은 더 말하지 못하고 짧게 덧붙였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대표님. 알았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윤희는 다시 짐을 정리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홍콩으로 떠납니다. 남편과 가고 싶었던 곳,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가는 첫 여행. 윤희는 설렜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지. 윤희는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인천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에 오른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윤희와 민서는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님 편하세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고마워. 비행 시간은 4시간쯤 걸렸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설렘에 젖어 있었어요. 남편과 가고 싶었던 홍콩, 그리고 며느리와의 첫 여행. 민서는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 호텔은 저녁에 가요. 지금은 침사추이 쪽 구경 먼저 하실래요? 윤희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가보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침사추이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홍콩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사람들, 낯선 간판들이 윤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다르네. 남편이랑 꼭 와보고 싶었는데. 윤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여기 유명한 곳 많아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윤희는 민서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민서는 좋은 애야.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분쯤 후 택시는 침사추이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서 천천히 걸었어요. 거리 곳곳에 상점들이 즐비했고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유명한 쇼핑거리예요. 윤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사람 많네. 활기차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으며 여러 상점을 구경했어요. 민서는 윤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윤희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에 나와서 좋다. 20분쯤 걷다가 민서가 멈춰 섰어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윤희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나 이런 거 잘 못해.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행 온 기념인데요. 어서요. 민서가 윤희를 뒤쪽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서세요. 윤희는 어색하게 서서 포즈를 취했어요. 민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더요. 웃으세요, 어머님. 윤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민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잘 나왔어요. 윤희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민서야. 그 순간 윤희는 정말로 여행을 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어머님,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서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좋아요. 윤희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커피를 마시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기 트램 정류장이에요. 트램 타고 다니면 구경하기 좋아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타보자. 두 사람은 트램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1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좀 많네요. 시간대 제가 알아보고 줄 서 있을 테니까 어머님은 힘드시니까 저기 벤치에 앉아 계세요. 윤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류장 옆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
내가 혼자 서 있기 힘들 텐데. 민서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어머님은 앉아서 쉬세요. 제가 다 볼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으며 윤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너만 믿는다. 민서가 밝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윤희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거리였지만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민서는 줄 끝으로 가서 섰어요. 윤희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트램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램이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앞쪽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서가 갑자기 줄에서 빠져나와 트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윤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지? 민서가 왜 저렇게... 윤희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민서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트램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트램 안으로 올라탔어요. 윤희는 벤치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트램 안으로 들어간 민서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종 신고는 해드릴게요. 민서의 목소리가 트램 안에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램 문이 닫혔습니다. 민서야. 윤희가 한 발 내디뎠지만 트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윤희가 트램을 향해 뛰어갔어요. 하지만 트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윤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민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희는 트램이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윤희를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야.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희는 천천히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여권도 핸드폰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윤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실종 신고는 해드릴게요. 윤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낯선 나라 거리 한복판. 손에 든 것 하나 없이 외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윤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간판들도 읽을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윤희를 신경 쓰지 않고 바삐 걸어갔습니다. 윤희는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윤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해. 윤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어요. 윤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10분쯤 걸었을 때 멀리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식당. 윤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인 식당이 있구나. 윤희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5분쯤 더 걸어서
한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카운터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희가 다가가 말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윤희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 사정이 좀 있어서요. 핸드폰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남자가 잠깐 윤희를 살폈어요. 윤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윤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급한 전화 좀 해야 해서요.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쓰세요. 윤희가 핸드폰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윤희는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비서, 그의 번호는 윤희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후 태준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비서, 윤희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세요? 윤희가 대답했어요. 홍콩이야. 침사추이 근처. 민서가 날 버리고 갔어. 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요? 민서 씨가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대답했어요. 여권, 핸드폰, 지갑 다 가져갔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지 법인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희가 끈뜻 말했습니다. 아니요. 한비서, 당장 전용기부터 띄워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윤희는 식당 사장에게 물었어요. 여기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식당 사장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윤희가 그 주소를 태준에게 알려줬어요. 대표님, 20분 안에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희가 대답했어요.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윤희는 핸드폰을 식당 사장에게 돌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식당 사장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곧 사람이 올 거예요.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물 드릴게요. 윤희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민서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끝까지 간 거구나.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으려 했어요. 마지막까지 믿으려 했습니다. 아까 사진을 찍어주던 민서의 모습도, 커피를 마시며 웃던 모습도 모두 연기였습니다. 윤희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20분쯤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강윤희 대표님 맞으시죠? 한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남자가 인사했어요. 윤성 해외법인 김대호입니다. 한 실장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윤희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빨리 공항으로 가요. 김대호가 대답했어요. 네.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기는 한국에서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표님은 공항 라운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윤희는 식당 사장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윤희는 두 남자를 따라 식당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윤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향해 출발했어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끝을 보게 해주지. 윤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홍콩 국제공항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차에서 내려 김대호를 따라 라운지로 향했어요. 대표님, 이쪽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라운지는 조용하고 넓었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았어요. 김대호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전용기는 이륙해서 오고 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바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김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대표님, 그럼 귀국은요?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어요. 오늘 밤 공항 근처나 시내 호텔 하나 잡아주세요. 김대호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용기는 홍콩 도착 후 대표님 지시 전까지 대기시키겠습니다. 호텔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대호가 전화를 꺼내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귀국하지 않겠습니다. 곧 태준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대표님. 민서 씨 동향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가 어떻게 움직일지 뻔했습니다. 30분쯤 후 김대호가 말했어요. 대표님, 호텔 예약 완료했습니다. 침사추이 시내 호텔입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트램 정류장 CCTV 영상 확보해 주세요. 오후 3시 30분쯤 거예요. 김대호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후 윤희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침사추이의 고급 호텔 23층 스위트룸이었어요. 김대호가 체크인을 도와줬습니다. 대표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윤희가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여권 문제는 어떻게 하죠? 김대호가 설명했어요. 대표님, 여권 없이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총영사관에서 긴급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겠습니다. 윤희가 물었어요. 시간은요? 김대호가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되면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윤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의 거리가 보였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비서. 태준이 받았어요. 네, 대표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민서 동향은 파악하고 있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계속 확인 중입니다.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태준이 물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희가 대답했어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국 도착하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쯤 김대호가 USB를 들고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윤희가 문을 열고 USB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윤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트램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윤희가 벤치에 앉아 있고 민서가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트램이 도착하는 순간 민서가 재빠르게 트램에 올라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가 트램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윤희는 영상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 하나는 확보했어.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홍콩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민서는 여권을 들고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민서는 출국장을 빠져나가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국해. 새벽에 도착할 거야. 수아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히 와. 민서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밤 10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민서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윤희의 호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홍콩의 밤 불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윤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가볍게 울렸어요.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표님, 민서 씨가 예약한 귀국 항공권 확인됐습니다. 새벽에 인천 도착 예정입니다. 윤희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인천공항. 민서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은 한산했어요. 민서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청담동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민서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방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여보,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도윤이 몸을 일으켰어요. 시계를 본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응, 오빠. 도윤은 급히 일어나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벌써 온 거야?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깐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안 오셨어? 그 순간 민서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오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민서는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안 보이셔서.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홍콩에서 트램 정류장에 계셨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안 보이셔. 1시간 넘게 찾았는데 없어. 민서가 흐느꼈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셔?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나 너무 무서워서 일단 한국 왔어.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전화해봐야겠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서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직은 기다려봐. 어머님이 혼자 호텔로 가셨을 수도 있잖아.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도 연락이 안 되잖아. 민서가 도윤을 안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그때 신고하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자. 민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서는 수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민서야, 진짜 다 끝난 거야?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홍콩에 그냥 두고 왔어. 수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권도 다 가져왔고? 민서가 대답했어요. 응, 이제 못 돌아와. 수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쳤다. 진짜 끝난 거네. 민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내일쯤 실종신고 들어갈 거야. 도윤이가 그때쯤 신고할 거야.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근처 테이블에 윤성 측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작은 녹음기를 켜둔 채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홍콩에서는 윤희는 김대호와 함께 총영사관에 있었어요. 강윤희 대표님,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긴급여행 증명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1시간 후 긴급여행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대표님, 이제 귀국 준비하시겠습니까? 김대호가 물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충분해요. 오후 2시 윤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대표님, 민서 씨가 오늘 아침 수아 씨와 강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희가 물었어요. 대화 내용은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근처 테이블에서 대화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전송하겠습니다. 곧 윤희의 핸드폰에 파일이 전송됐어요. 윤희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서와 수아의 대화가 들렸어요. 홍콩에 그냥 두고 왔어.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권도 다 가져왔고?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못 돌아와.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미쳤다. 진짜 끝난 거네. 수아가 말했습니다. 내일쯤 실종신고 들어갈 거야. 민서가 말했습니다. 윤희는 녹음을 멈추고 이어폰을 뺐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충분해. 증거는 다 모았어. 윤희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비서, 이제 충분해요. 내일 아침 귀국하겠습니다. 전용기 준비해 주세요. 태준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윤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가서 마무리하자. 윤희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콩에서 윤희는 전용기에 올라탔습니다. 김대호가 인사했어요. 대표님, 편히 가십시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전용기는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4시간 후 전용기는 인천공항 VIP 전용 구역에 착륙했어요. 윤희는 긴급여행 증명서로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태준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비서, 바로 호텔로 가요. 태준이 물었어요. 집으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윤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민서와 마주칠 순 없어요.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태준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민서 씨가 회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물었어요. 어떤 움직임이죠? 태준이 대답했어요. 법무팀에 경영권 이전 관련 서류가 있는지 문의했고 도윤 이사님 일정에 법무 미팅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역시 그렇게 나오는구나. 태준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민서 씨가 외부 인물 한 명과 함께 대표님 댁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윤희가 물었어요. 수하겠군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체류 시간이 길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뭔가 찾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호텔에 도착한 윤희는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대표님,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정리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트램 정류장 CCTV 영상, 민서와 수아의 카페 대화 녹음, 민서의 출국 기록, 호텔 예약 기록.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태준이 물었어요.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요. 민서가 얼마나 더 선을 넘는지 보고 싶어요. 같은 시각 청담동 윤희의 집에서는 민서가 서재 책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수아가 옆에서 서류함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민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계속 찾아봐.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금고는 어때?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비밀번호 모르면 못 열잖아.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회사 금고 비밀번호 알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금고는 왜? 민서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서류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아직 어머니 실종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 현실을 봐. 어머님이 여권도 핸드폰도 없이 홍콩에서 어떻게 돌아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경찰 신고도 아직 안 했잖아. 민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이 협조를 안 하네. 수아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서가 이를 갈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말 들을 거야. 오후 3시 민서와 수아는 윤성 상사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민서는 윤희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중요한 서류는 없었어요.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여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젠장, 민서가 작게 욕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민서야, 여기서 이러다 직원들한테 들키면 어떡해.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금고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를 나오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 어디 숨겨놨나 봐. 그럼 어떡할 거야? 민서가 대답했어요. 도윤이를 설득해야 해. 결국 도윤이 이름으로 다 넘어갈 테니까. 같은 날 저녁 윤희는 한태준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태준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민서 씨가 회사를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대표님, 민서 씨의 과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고 드릴까요? 태준이 물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서 씨는 8년 전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습니다. 6개월 결혼 생활 후 이혼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넘기며 들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노인 타겟 전문 사기꾼이었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윤 이사님과 만난 것도 계획적이었습니다. 민서 씨의 전 남자친구가 윤성 상사 직원이었고 그에게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이는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거네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도윤 이사님께는 언제 알리시겠습니까? 아직이에요. 도윤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내가 말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민서가 더 선을 넘을 거야. 윤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 집에서는 민서가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 민서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사라진 지 벌써 사흘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돌아오실 가능성이 얼마나 돼?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일러.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서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도 어머님 걱정돼. 하지만 우리 미래도 생각해야 해. 회사 일도 그렇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잖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뿌리쳤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오빠는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야? 언제까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생각해봐. 난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할 거야. 민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호텔에서는 윤희와 태준이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한비서, 오늘 법무팀 미팅 준비됐죠? 네, 대표님. 오전 10시에 이곳으로 오십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도윤 이사님께 연락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민서가 더 본색을 드러내야 해요. 그래야 도윤이가 믿을 거예요. 오전 10시 호텔 스위트룸 응접실에 3명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소개했어요. 대표님, 한성 법무팀 김 변호사님과 이 변호사님, 그리고 외부 전문 변호사 박 변호사님이십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새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대표님,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태준이 USB와 서류를 건넸어요. 변호사들은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트램 정류장에서 민서가 윤희를 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어서 카페 대화 녹음 파일도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노인 유기, 사기 미수, 재산 탈취 시도까지 입증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어요. 민서 씨의 과거 범죄 이력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희는 변호사들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대표님, 언제 고소장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어요. 민서가 더 움직이게 두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틀만 더요. 그 안에 민서는 반드시 실수할 거예요. 변호사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미팅이 끝나고 변호사들이 나간 후 태준이 물었어요.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민서가 도윤이를 어디까지 몰아갈지 보고 싶어요. 그래야 도윤이가 완전히 깨닫겠죠. 같은 날 오후 2시, 도윤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도윤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일하고 있었어. 민서는 도윤 책상 앞에 섰어요. 오빠, 오늘 경찰서 같이 가야 해. 더 미룰 수 없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도 어머니 걱정돼. 근데 왜 이렇게 급해? 뭐가 그렇게 서두르게 만드는 거야? 민서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뭐가 급하긴. 당연한 거 아니야? 실종된 지 사흘이나 됐는데. 도윤은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어머니 걱정하는 거 맞아? 아니면 다른 생각 있는 거야? 민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홍콩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너 말이 계속 바뀌잖아. 처음엔 화장실 갔다 왔다더니 어제는 잠깐 자리 비웠다더니.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지금 회사 일해야 해. 나가줘. 민서는 도윤을 노려보다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도윤이가 이상해. 나 의심하기 시작했어.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민서는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오늘 밤 경찰서 가서 혼자라도 신고할 거야. 같은 시각 태준이 윤희에게 보고했어요. 대표님, 도윤 이사님이 민서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눈치채기 시작했군요.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민서 씨가 오늘 밤 혼자 경찰서에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한비서, 민서 쪽 결제 내역은 확인됐나요? 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네. 항공권과 여행 관련 결제 기록입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내려다봤어요. 왕복이 아니군요. 네. 홍콩행은 둘이 함께였지만 귀국 항공권은 민서 씨 혼자 편도로 결제돼 있습니다. 윤희의 손이 멈췄어요. 처음부터 나를 두고 돌아올 생각이었군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으로 충분합니다. 윤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추가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준이 윤희를 바라봤어요. 대표님, 한성그룹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사회 일정 확인 요청입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이번 주는 어렵다고 전해주세요. 다음 주로 조정하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사장단 회의도 연기하시겠습니까?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는 모든 일정 미루세요. 태주는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저녁 8시, 민서는 혼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수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조심해. 너무 서두르지 마. 민서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오늘 끝낼 거야. 경찰서에 도착한 민서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민서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실종 신고하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홍콩에서 실종되셨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어요. 언제 실종되셨습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사흘 전이요. 홍콩 여행 중에 갑자기 안 보이셨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인 성함과 실종자와의 관계는요? 박민서입니다. 실종자는 제 시어머니 강윤이에요. 경찰관이 계속 질문했어요.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와 시간은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사흘 전 홍콩 침사추이 트램 정류장이요.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어요. 해외에서 실종되셨으면 현지 경찰에 먼저 신고하셨어야 하는데요. 민서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한국으로 왔어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이 윤희에게 보고했어요. 대표님, 민서 씨가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중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네요. 태준이 물었어요. 대표님, 이제 움직이시겠습니까?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이에요. 민서가 신고를 마치고 돌아가게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겠어요.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가시겠다고요? 윤희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민서가 얼마나 놀랄지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윤희는 태준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담당 경찰관이 윤희를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접수된 실종 신고 건 때문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실종 신고 보호자분이신가요?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실종된 당사자입니다. 경찰관의 손이 멈췄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종된 게 아닙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홍콩에서 유기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신고가 된 겁니다. 고소장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윤희의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준이 서류 가방을 열어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인 유기, 사기 미수, 재산 탈취 시도 혐의입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항공권 기록, 민서의 과거 범죄 이력까지. 이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윤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비서, 다음은 본사로 가요. 네, 대표님. 기자회견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전 11시 한성그룹 본사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윤희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비서실 직원들이 윤희를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 대기 중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을 고쳤어요. 정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20여 명은 되어 보였어요. 윤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회장 강윤희입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제가 겪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며칠 전 저는 며느리에 의해 홍콩에서 유기당했습니다. 여권과 핸드폰, 지갑을 모두 빼앗긴 채 낯선 거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버린 후 한국으로 돌아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윤희는 모니터를 켰어요. 트램 정류장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서가 윤희를 버리고 트램에 올라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희가 트램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 민서가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또렷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인 유기, 사기 미수, 재산 탈취 시도 혐의입니다. 윤희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회장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며느리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왜 숨기셨습니까?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 문제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며느리의 과거 범죄 이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8년 전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고 5년 전에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며느리는 노인 타겟 전문 사기꾼입니다. 제 아들 역시 처음부터 표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노인을 약자로 보고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같은 시각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서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한성그룹 강윤희 회장이 며느리의 노인 유기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한성그룹? 강윤희?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크게 나왔습니다. 도윤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민서가 황급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두 사람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윤희가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민서는 저를 홍콩 트램 정류장에 버리고 혼자 귀국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트램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 줄을 서 있던 민서가 갑자기 트램에 올라타는 장면, 어머니가 뛰어가는 모습, 민서가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권과 핸드폰, 지갑을 모두 빼앗긴 채 낯선 거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민서를 돌아봤어요. 민서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저게 무슨 일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가 황급히 말했어요. 오빠, 저게 아니야. 오해야. 설명할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해?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 영상이 오해라고? 어머니를 트램에 두고 혼자 탄 게 오해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게 아니라. 도윤이 소리쳤어요.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잖아.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안 보였다고 했잖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면 속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범죄 이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윤희의 대답이 들렸어요. 네. 8년 전 요양병원 원장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고 5년 전에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민서를 돌아봤어요. 8년 전? 5년 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화면 속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 타겟 전문 사기꾼입니다. 제 아들 역시 처음부터 표적이었습니다. 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표적? 나를 표적으로? 도윤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3년 전에 우연히 만났다고 했잖아. 카페에서 우연히.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날 노린 거였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도윤이 소파로 다가가 앉았어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은 다 되신 어머니를 낯선 나라에 버렸어? 여권도 핸드폰도 없이? 도윤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민서가 다가가려 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내 앞에서 사라져. 그때 화면 속에서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회장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까?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며느리는 제가 중소기업 사장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한성그룹 회장이셨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민서가 황급히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윤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도윤이 벌떡 일어나 인터폰을 봤어요. 어머니. 도윤이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서 있었어요. 태중과 2명의 경찰관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윤희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윤희는 도윤을 가볍게 안아주고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윤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 씨.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서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희가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홍콩 트램 정류장에서 날 버릴 때는 뭐라고 했죠?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실종신고는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죠. 윤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를 죽은 사람 만들고 내 재산을 가질 생각이었죠?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8년 전 요양병원 원장한테 했던 것처럼 5년 전 노인들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하려 했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희는 민서 앞에 섰습니다. 여권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지갑까지 챙겨서 트램에 올라탔을 때 뭘 생각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유기하려고 했어요. 윤희가 경찰관들을 바라봤습니다. 데려가세요. 경찰관 2명이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박민서 씨, 노인 유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민서는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경찰관들이 민서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윤희와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윤희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윤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도윤이 흐느꼈어요. 민서 말만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계셨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윤희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됐어. 그걸로 충분해.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성그룹 회장이신 줄도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 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는 평범하게 키우자고, 재벌가 아들로 살면 진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그래서 윤성 상사만 물려주고 한성그룹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지키기로 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민서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어. 그리고 민서를 지켜보면서 내 아버지 판단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좋았어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윤희는 도윤을 안아줬습니다. 알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법정에 민서와 수아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민서는 노인 유기, 사기 미수, 재산 탈취 시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정수아는 공범 및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수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희는 차분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어요.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판결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박민서는 상습적으로 노인을 타겟으로 삼아온 전력이 있어 엄중히 처벌한다. 판결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온 윤희와 도윤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2주 후 도윤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건넸어요. 도윤 이사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잠시 바라봤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비서님.
도윤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윤희와 도윤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가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이혼 성립됐다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오늘 서류 받았어요. 윤희는 차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차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를 더 보살폈어야 했는데 민서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믿어버렸어요.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늘 괜찮으실 거라고 강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살피지 못했어요. 윤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부모는 늘 괜찮을 거라고 믿게 되지. 그래도 이제 알았으면 됐다.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곁에서 제대로 보살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는 도윤을 안아줬어요. 고맙다, 도윤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도윤은 한성그룹 본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지도 아래 경영을 배우고 있었어요. 도윤은 회의실에서 계열사 사장들과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윤희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윤희와 도윤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윤희가 물었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배울 게 많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그룹을 이끌고 계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배워. 시간은 충분해. 어느 주말 윤희와 도윤은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도윤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리고 한성그룹도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윤희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아버지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윤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한성그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이제 회사 업무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저녁 윤희와 도윤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윤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윤희가 물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재미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윤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어. 천천히 배우면 돼. 도윤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힘드셨죠?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함께 있잖아.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윤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뭐든 좋아. 도윤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홍콩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은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대신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부엌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윤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내가 만드는 거면 다 맛있어. 거실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노인을 타겟으로 한 범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약자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치밀하게 접근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